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노후 빈곤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며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말년은 경제적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5가지 생존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생존과 직결되는 돈 관리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첫째, 지출 관리의 기본 원칙을 세워라.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소비 습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고 매달 지출 한도를 설정하세요. 작지만 꾸준한 절약은 큰 재산이 됩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아 소득을 늘리세요. 연금 외에도 취미 활동을 활용한 소소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삶을 유지하세요. 셋째, 재산을 지키는 금융 공부. 재테크와 금융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투자와 저축, 보험 상품을 꾸준히 점검하세요. 금융 지식을 쌓아야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비 대비 계획을 수립하라.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노후 간병보험 등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미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습관을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다섯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라. 자녀에게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되 자신의 노후 자산은 지켜야 합니다. 이 5가지 생존 전략은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로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지출 관리의 기본 원칙을 세워라.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출 관리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어나게 마련인데요. 특히 의료비, 생활비, 관리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출 관리는 필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출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지출 항목을 명확히 분류하세요. 노후 자산 관리의 출발점은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눠서 관리해 보세요. 고정 지출에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포함됩니다. 변동 지출은 식비, 교통비, 병원비, 여가비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통장도 따로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집 수리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가계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기록할 수도 있어요. 매일 지출한 금액을 기록하고 주간 월간 점검을 통해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 예산을 미리 계획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비 절약 방법을 실천하세요. 작은 절약 습관이 모이면 큰 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과 같은 절약 습관을 생활화해 보세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쿠폰과 적립 포인트는 꼭 챙기세요.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같은 무료 공공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또한 반값 할인 행사나 계절별 세일을 활용해 필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소비 습관을 개선하세요.
노후에는 소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충동 구매나 불필요한 사치는 삼가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세요. 물건을 사기 전에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세요. 유명 브랜드에 대한 집착은 줄이고 품질이 좋은 실속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비상금과 저축을 관리하세요. 노후에는 비상금 관리가 필수입니다. 생활비 외에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생활비의 36개월치 정도를 목표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동이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재정 계획을 미리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녀와 생활비 분담 계획을 상의하고 자산 상속은 본인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6가지의 지출 관리 원칙을 지키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지출 관리의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이제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부족하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소일거리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통해 작은 수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공예품 만들기와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 마트 등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은퇴자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해 일자리를 찾거나 지역사회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은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퇴 창업과 자영업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창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늑한 소규모 카페 운영, 집에서 만든 홈베이킹 제품, 판매 또는 온라인 스토어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운영 방식이 유연하고 부담이 적어 은퇴 후 소득을 확보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음은 바로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융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어도 안전한 금융 상품부터 시작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통해 주기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국공채 투자로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은 저축과 보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임대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 임대 수입은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여유 있는 방을 임대하거나 주택 전체를 월세로 돌려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임대도 좋은 선택입니다. 관리가 비교적 쉬우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융 자산을 보호하라.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이 잘못된 투자 결정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금융 자산 보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원금 보장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과 적금은 안전 자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자산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도 좋은 선택입니다. 국공채는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제공하며 정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 채권도 신중하게 선택하면 괜찮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에 반드시 발행 회사의 신용 등급과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도 자산 증식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통해 얻는 배당 수익은 주기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재무 구조와 경영 성과를 철저히 검토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산 투자는 노후 자산 보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전략입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금,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어느 한쪽이 손실을 입더라도 나머지 자산이 보호되거나 보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자산 분산은 안전한 재산 관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보험 상품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나 간병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 간병보험은 큰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필수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후 남은 가족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 수준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선택하세요.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재정 상황과 보장 내용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자산 점검도 필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금융시장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바뀔 수 있으니 자산 현황과 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자산 재조정을 통해 더 안전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혼자 모든 금융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전문가나 공인 재무 설계사 CFP와 상담해 맞춤형 금융 계획을 수립하세요. 특히 처음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면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와 금융 범죄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등은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금융 상품이나 투자 제한이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의심해보고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노후 생활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금융 자산 보호 전략들을 기억하고 평생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여유롭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세요. 네 번째, 생활비 절약과 현명한 소비 전략. 생활비 관리와 현명한 소비는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노후에는 생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생활비 절약과 효율적인 소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비 항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관리하면 지출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에는 집세,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변동비는 식비, 교통비, 병원비, 여가비 등으로 매달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생활비 관리의 기본 원칙은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필수 고정비는 유지해야 하므로 변동비 항목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달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소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만 구매하는 원칙을 지키세요. 특히 노후 생활에서는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내구재는 수명이 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물건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 절감을 가져옵니다. 할인과 쿠폰 활용도 현명한 소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할인 쿠폰과 적립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확인하고 계절이 지난 상품은 반값이나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절약이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공공 서비스와 지역 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대여하거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문화 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복지관의 무료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활용해 건강관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식비 관리도 생활비 절약의 핵심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간 식단 계획을 세우고 장보기 목록을 작성해 필요한 재료만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식품은 대량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구매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낭비 없는 소비를 실천하세요. 에너지 절약은 공과금을 줄이는 효과적인 생활 전략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줄이기 위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겨울철에는 단열 커튼을 설치해 난방비를 절약하고 여름철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세요. 또한 중고 거래와 물물 교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중고로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 시장이나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물물 교환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돈을 쓰지 않고도 필요한 물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충동 구매는 생활비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구매 전 충분히 고민하고 비교한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특히 온라인 쇼핑 시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생활비 절약과 현명한 소비는 노후 재정 관리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작은 절약이 쌓여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신중한 소비 습관으로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5번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라. 노후 생활에서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재정 지원은 본인의 노후 자산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원과 자립 유도는 노후 재정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는 현명한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원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녀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자금이나 집 마련 자금처럼 큰 비용을 요구할 때는 부모의 재정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자산과 비상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기준을 설정하세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돕고 싶어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비와 관리비 분담을 통한 공동생활 규칙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할 경우 월 생활비 일부를 분담하게 하거나 공과금과 식비 일부를 함께 부담하도록 합의하세요. 자녀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분담하면 재정적 책임감이 생기고 부모와의 경제적 갈등도 줄어듭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재산 상속과 증여 계획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을 미리 계획하면 부모가 사후에 남긴 자산으로 자녀가 재산 분쟁을 겪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 일부를 증여하되 본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산은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재산 분배 계획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저축과 투자, 가계부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 관리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부모로서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자녀와의 경제적 대화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재정적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기대치와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재정 상황을 설명해 불필요한 경제적 기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확한 이유와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큰돈을 지원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자녀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부분 지원을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경계를 유지하는 부모의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존적인 관계가 지속됩니다. 부모가 지나친 지원을 멈추고 자녀에게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립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재정 생활을 보장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부모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현명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년 돈 관리 생존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생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모아온 자산을 잘 관리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재정관리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출관리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노후 재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월세,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 고정 지출은 필수 항목으로 우선 관리하고 식비, 여가비, 의료비 등 변동 지출은 생활 상황에 따라 조절하세요. 생활비 관리의 첫걸음은 지출 한도 설정과 가계부 작성입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 지출 기록과 예산 계획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동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는 소비 습관을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만 구매하는 계획적 소비는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쿠폰과 적립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서비스와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세요. 다음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수입의 지속성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다양한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노후에도 소일거리나 재취업을 통해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 마트, 소규모 창업 등 건강 상태와 능력에 맞는 시간제 일자리를 찾으세요. 특히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수공예품 만들기, 홈베이킹, 온라인 강의 등은 여유 시간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득원입니다. 임대 수익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택 내 여유 공간을 월세로 내놓거나 주차장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은 초기 관리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정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 보호 전략은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고위험 투자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자산 보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하세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는 은행 예금, 적금, 국공채, 배당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산 투자는 필수 전략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나눠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주식과 채권, 부동산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은 자산 증식과 안정적 수익 창출에 효과적입니다.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장기 간병보험, 종신보험 등은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하고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세요. 생활비 절약과 현명한 소비 전략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노후 관리 방법입니다. 할인과 쿠폰 사용, 공공서비스 이용, 에너지 절약, 습관 등 작은 노력이 모이면 큰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식비 관리도 주간 식단 계획과 장보기 목록 작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 필수품과 내구재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수명이 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은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노후 자산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하되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생활비와 공과금 분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듭니다. 재산 상속과 증여 계획은 사전에 자녀와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년 돈 관리 생존법 5가지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지출 관리, 수입원 확보, 자산 보호, 생활비 절약,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을 균형 있게 실천하세요. 이 모든 전략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적인 생활 습관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과 올바른 선택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함께한 재정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실천 방법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노후 지혜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